자, 묻겠습니다. 재판 중인 증인이 네. 1심 판결에서 돈과 아파트를 받고 거짓 증언을 했다라고 갑자기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2심 재판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그냥 그대로 1심 재판 판결 따릅니까? 핵심 증인이 1심 때 내가 증언한 것은 돈과 아파트를 받고 거짓 증언을 했다라고 자백을 했어요. 2심 재판부 재판관이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접근하시겠습니까? 1심에서 왜 그렇게 증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죠. 자세히 당연히 살펴보겠죠. 그 일이 동부지법에서 일어났었죠. 정대택 씨와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씨 사건에서 핵심 증인 법무사 백모 씨가 2심 때 최은순에게 돈과 아파트를 받고 사실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당시 재판부는 그냥 판결을 내려버렸을 뿐만 아니라 재판정에서 정대택 씨를 오히려 법정 구속까지 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만일 그 2심 판사가 그렇게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황도 고려하지 않고 전후사정도 살피지 않고 그 증언의 배우도 살피지 않고 판결을 내린 그 판사가 제3자의 청탁을 받고 이런 판결을 내린 거다라는 의혹이 일파만파인데 그 순간에 부인이 그 제3자와 부동산 거래를 수십억대 부동산 거래를 한다면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인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그 항소심 재판장이 그런 어떤 의혹 외에 사실로 확인된 건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 당시 항소심 재판장은 윤남근 판사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배우자가 그 피고 측의 브로커, 소위 윤석열의 장인으로 통하고 최은순의 내연남이라고 하는 김충식과 한 23억대의 부동산 거래를 했습니다. 그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렸습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걸 물어보니까 그분은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감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신호를 저는 판사님들한테 후배 판사님들한테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현직에 있을 때 재판 고래를 몰래 하고 들키지 않고 나중에 받을 돈을 파킹해 놨다가 퇴직 이후에 받아가면 설사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아무 책임을 짓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수사를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잠시 멈춰주시고 김재호 판사님 나와 주십시오. 자, 윤남근 판사가 이 재판을 맡기 전에 김재호 판사가 주심 판사였습니다. 그 정대택 씨는 수개월 동안 심리를 열지 않고 재판을 연기했다라고 주장했는데 우리 나경원 의원께서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뭐라고 올렸냐? 판사가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연기를 해준 것이다. SNS에 올렸습니다. 제가 몇 차례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단 한 번도 재판 연기를 신청한 적이 없다. 1심 핵심 증인이 위증을 했다라고 하니 빨리 판결을 내려달라고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재호 판사께서 재판을 연기하셨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입니까? 누구 말이 맞는 말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정대택 씨가 변론 병합 신청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변론 병합 신청을 하셔서 연기를 하면서 변론 병합 신청으로 인한 연기라고 아마 연기 조서에 남겼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언하신 내용하고 나중에 정대택 씨 얘기하고 다 맞춰보면 되겠죠? 조서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김재호 법원장님, 그러면 김건희의 계부,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정말 모르십니까? 모릅니다. 최근에 김충식 씨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새로 만나는 내연녀로 알려진 여성은 나경원 의원이 소개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르십니까? 나경원 의원 모릅니다. 언니가 소개를 했다고. 나경원 의원은 언니가 없습니다. 그러세요? 나경원 의원은 언니가 없습니다. 언니가 없습니다. 김충식 씨 고소고발 하시겠습니까? 언니가 없습니다. 고소고발 하시겠습니까? 언니가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권은보 원장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재판과 관련돼서 법원이 명확한 입장을 얘기 안 하고 계시지만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재판 과정에 사법적 거래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슈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고 본인은 그리고 나중에 밝혀졌지만 해당 판사가 부인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것까지 밝혀진 상황입니다. 저는 사심 재판이 됐던 어떤 형태로 됐든지 간에 대법까지 간 판결에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구제를 위해서라도 재판부는 이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모든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